자, 이번 사연의 제목은 게으른 엄마입니다. 일단 사연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6세, 4세, 2세 아들 3명을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저는 성격이 느린 편이에요. 손도 느리고 깨끗하게 정리정돈도 잘하지 못하는 편이랍니다. 말도 또한 느리고요. 귀차니즘도 참 심해요. 아이가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며칠 전에 아이들 하원 후에 집 앞에서 놀다가 큰애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길래 혼자 집에 갔다 오라고 했는데 못 가겠다고 징징대서 다 데리고 집에 갔다가 쉬하게 한 다음에 짐을 다 두고 나왔습니다. 얼마 후 신나게 놀던 큰아이가 어린이집 가방에 초콜릿이 있다며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자고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싫고 귀찮아서 엄마 힘드니까 아예 들어가든지 들어갈 때까지 참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싫다고 계속 징징대던 아이가 심지어는 엄마는 왜 이렇게 귀찮은 게 많아? 엉덩이가 무거워? 라고 큰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내는 집에 데리고 있는데 형들 등원하면 한숨 자고 일어나서 나가자고 신발을 가지고 오고 밖을 가리키면서 나가자고 하는데도 귀찮아서 형아들 하원할 때 나가자 하면 집에 있게 해요. 귀찮아하는 습관 좀 고쳐야지 하는데도 잘 되지 않고 이제는 아이가 커서 팩트 폭격을 하니 고민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큰아이도 저를 닮은 건지 한 번씩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 귀찮으니까 집에서 결제해서 보자고 합니다. 저를 보고 배운 걸까요? 게으른 엄마에게 영향을 받는 아이들은 어떤 안 좋은 점이 생길 수 있나요? 고치고 싶습니다. 게으름을 고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의 답은 게으른 엄마가 아니라 게으르다는 말을 많이 하는 엄마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 그 말이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게 하기 싫은데 왜 그러지? 난 게을러. 이렇게 하면 그냥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내가 이게 하기 싫어 라는 그런 자기의 내적 상태를 게으르다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난 그게 하기 싫어. 자, 이런 사람이 게으른 걸까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게으른 걸까요? 근데 하기 싫어하지만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뭘 한다 그래서 항상 흔쾌히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써주신 게 새 아이를 저는 이제 여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자아이 셋을 키워요. 6세, 4세, 2세. 그러면 게으를 수 있는 틈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게으를 수 있겠어요? 게으를 수 있는 틈이 전혀 없고 힘들어서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일 텐데 아이가 뭔가를 하자 할 때 내가 그거를 못하면 그걸 게으르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걸 모두 다 해줘야 돼. 아이들이 원하면 나는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기꺼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내가 게을러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상태를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새아이를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많이 지쳐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다르게 말을 하고 싶고요. 그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게으르다는 게 말이 돼? 애가 셋인데 그리고 셋이 놀고 있는데 큰애가 집 앞인데 쉬하고 싶은데 집에 엄마랑 같이 들어가자 그래. 이건 저는 이제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아. 너 혼자 갔다 와. 아니면 참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그냥 근데 마음은 그렇습니다. 참아라고는 안 하겠지만 혼자 갔다 와. 혼자 갔다 오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분은 어쨌든 셋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올 때 가방을 두고 왔어요. 이거는 누구나 그렇겠죠. 그 가방을 다 갖고 갔다가 그걸 다 갖고 나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안에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엄마
가방에 초콜릿 있는데 우리 가서 다시 갖고 오자. 많은 분들이 쥐어박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그게 너무 하기 싫다고 또 나를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엄마를 제일 흔드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엄마는 왜 이렇게 귀찮은 게 많어? 엉덩이가 무거워? 라고 6살짜리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얘가 팩트를 얘기하네? 이렇게. 자, 근데 엉덩이가 무거워? 라는 말을 듣고 엄마가 되게 흠칫하셨을 텐데, 사실 엉덩이가 무거워라는 말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어, 일어나기 힘들어, 이런 말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야 엉덩이가 무겁니라고 하는 말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을 듣고 하는 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당연히 엄마한테서 들었거나 엄마하고 아빠가 나누는 얘기, 여기에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게으르다는 표현도, 귀찮다는 표현도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는 그냥 그게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을 보고 이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서 한번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몰라 엄마 귀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많이. 엄마 저기 갔다 오면 안 돼? 귀찮아. 근데 그 귀찮은 상황을 보면 6살, 4살짜리를 등원시키고 2살짜리를 데리고 있을 때예요. 두 아이를 힘들게 등원시켰는데 2살짜리가 엄마 밖에 나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엄마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가 형아들 오면 이렇게 하고,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한숨 돌렸는데 제가 또 저러네 이럴 텐데 나는 정말 게으른 것 같아. 좀 고쳐야 되는데 정말 안 고쳐지네. 자, 이 끝에는 이게 있을 거야. 난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뭐라 할 때 엄마는 귀찮아 해서 엄마 왜 이렇게 귀찮은 게 많아? 그러면 엄마는 게으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는 게으르고 귀찮은 게 많고, 그러니까 거꾸로 엄마가 뭐라 그러면 엄마는 게으르고 귀찮은 게 많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가 어떤 사람이라고 아이들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 가능성은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꼭 남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제3자일 수도 있는데, 엉덩이가 무겁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한테 하지는 않습니다. 잘. 엄마 왜 이렇게 귀찮아해? 엄마는 엉덩이가 무겁거든? 이라고 말하는 건 좀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가 야 너는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냐? 당신은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워? 라고 할 때 조금 더 수월한 거는 약간 친정엄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정엄마가 딸한테 하는 말로 제일 좀 자연스럽지 않나 싶은데,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추측. 야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엉덩이가 무겁냐? 뭐 이렇게 친정엄마, 시어머니, 남편 중에 이런 말이 제일 어울리는 대상은 친정엄마인 것 같아요. 아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아마 사실을 알고 계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자기한테 게으르고 귀찮은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절대로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다. 왜 나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라는 어떤 반복적인 평가를 어디선가 들었을 것 같고요. 뭐 너는 손이 느리다, 뭐 빠릿빠릿하지 못하다, 뭐 이제 이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새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 한두 가지를 못하면 이렇게 바로 스스로에게 게으르다는 딱지를 붙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게으른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끝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존감이 낮아서 더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하면서 더 자존감이 낮아지는 어떤 이런 반복을 해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내가 이렇게 새 아이를 키우면서 뭐 다 남자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냥 우리는 보통 새 아이를 키우면 그냥 대단하다고, 새 아이를 굶기지 않아, 새 아이를 옷을 계속 갈아입혀줘, 뭐 일주일 동안 같은 옷을 입히지 않아, 이 정도면 보통은 부지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게을러 대신에 스스로에게 다른 말을 좀 해주세요. 이 정도는 충분해, 잘하고 있어. 난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보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육아를 돕지 않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결혼 4년 차이고 셋돌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둘 전에는 육아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더니 남편은 점점 돕기를 그치고 이젠 거의 집에서 하는 일은 아이를 봐달라고 하면 아이를 정말 보고만 있는 것 뿐입니다. 뭘 먹고 나서도 그대로 식탁에 둡니다. 휴지통까지 가서 뭘 버리는 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릴 때 귀한 막내 아드님으로 자라서 치우는 것 자체를 배우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전 남편에게 일체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2번 말해서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예컨대 제 손이 닿지 않아서 갈 수 없는 전등이 있는데 전등 주문도 다 해놨는데 5개월이 지나도 고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내가 취직을 해서 경제력을 가지거나 로또 당첨되면 이혼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남편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삽니다. 근데 저는 이미 경력 단절이라 알바 외에는 정규직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애도 키워야겠기에 일단 애가 클 때까지 참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을 지저분하지만 뺄 순 없는 하숙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니까 좀 편해지기는 하는데 점점점입니다. 남편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보낼 때도 많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아이 뒤치다거리만 하기도 힘들어서 굳이 에너지를 더 들여서 남편 신경 쓰기도 지쳤고요. 그냥 아이 아빠로만 생각하고 이대로 지내는 것이 괜찮나 싶네요. 선생님 강의 여러 개 많이 들었는데 이혼 전에는 반드시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셔서 그냥 마음을 접은 거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난 변화일 거라서요. 그렇지만 제가 행복하지 않으니 아이한테도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필 둘 다 내성적이고 속마음 말 안 하는 타입이고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움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남편은 육아를 돕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다시 할게. 그 부분만. 답을 지금 다르게 하려고. 먼저 대답을 드리면요. 남편은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돕지 않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되게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모여서 맞춰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맞춰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고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맞춰보는 거죠. 이제 여기는 지금 육아를 말씀하셨어요. 육아는 여보 애를 좀 봐줘. 그러니까 봐줘는 뭐냐면 돌봐달라는 거죠. 근데 지금 봐줘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은 보는 거죠. see, 영어로 see를 하는데, 자 이제 우리끼리는 다 애를 본다는 게 뭔지 압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엄마 입장에서 모르는 거죠. 아니 애를 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만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이 닿지 않아서 갈 수 없는 집안 전등이 있는데 주문도 다 해놨는데 5개월이 지나도 고치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은 2년 동안 고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고치지 않았고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쭉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까 여보 전등 사다 놨는데 저것 좀 갈아줘. 그럼 보통 알았어 라고 합니다. 근데 저 전등을 갈려면 뭐 이렇게 실내 사다리도 갖다 놔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좀 작업이 크죠. 그러면은 남편은 바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미루죠. 좀 이따 할게. 그러고 그럼 이제 나는 이렇게 약간 부글부글 끓으면서 알아서 좀 이따 한다 그랬지. 그래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2번 얘기 안 할 거야 하는데 그냥 그 주말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정말 치사해서 너한테 또 해달라고 하나 봐라. 이런 앙심을 품게 돼요. 앙심을 품고 저는 2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실내 사다리도 사고 그랬는데 저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부엌에 불이 3개인데 2개가 꺼졌어요. 침침한 그 전등을 볼 때마다 이혼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제가 어느 날 좀 너그러워져서 남편 입장에서 그 상황을 봤어요. 근데 뭐 이제 거꾸로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면 뭐 이런 것 같아요. 남편이 바짓단이 다 뜯어졌어요. 남편이 바짓단이 다 뜯어져서 여보 이것 좀 단 좀 꼬매줄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알았어 거기다 놔. 근데 보니까 뜯어져도 너무 많이 뜯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얼른 실하고 바늘을 갖고 와서 꼬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쉬고 마음의 정리도 하고 뭐 별건 아니고 이걸 좀 하고 싶어져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미루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간 거예요. 하루가 가고 나면 대부분의 귀찮은 일들은 이렇게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며칠 전에 남편이 혹시 단을 좀 꿰매줄 수 있어서 별것도 아닌데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래서 저희 목욕탕에 그 바지가 걸려 있군요. 저는 왜 이거를 안 지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등불을 갈아줘 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면 이제 많은 시간을 그거를 이제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끔 그게 보이겠죠. 근데 저거 갈아달라 그랬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은 갈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참 다행인데 제가 보기엔 매우 꼼꼼하고 매우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죠. 또 얘기하지 않는 거 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대다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정말 더럽고 치사한 게 많아서 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체 잔소리를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잔소리를 안 하는 단계는 정말 앙심이 큰 단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쌓이면 더 앙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드디어 이혼을 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나는 정말 로또가 당첨되면 너랑 헤어질 거야. 정말 꼴보기 싫어. 넌 하숙생이야. 그래 돈 벌어는 기계야.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애는 쓰지만 사실 한 집에서 살면서 쉽지 않죠. 마음을 접은 게 아니라 앙심을 드러내지 않고. 뭐 저도 앙심을 품고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 앙심이 얼마나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지. 근데 그 다음에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해도 앙심이 그냥 커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숨소리가 이렇게 커? 왜 코털을 안 깎아? 지금 별꼴에 귀에도 털이 났네? 이런 정말 유치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지금도 뭐 꼴 보기 싫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그냥 꼴 보기 싫으네 하고 끝나지 이렇게 앙심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혼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또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정규직도 쉽지 않다고 했는데 정규직을 구하면 또 누군가한테 아이를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등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니 제가 좀 써볼 만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남편한테 전등을 갈아달라고 했는데 갈지 않으면 친절하게 반복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친절하게 반복해서, 예의 있게 반복해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써요. 여보, 전등 갈아줄 수 있어? 전등 좀 갈지?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의 바르게 얘기하죠. 누구누구 씨 이거 복사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무실에서 본 사람처럼. 그러면은 이렇게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데 네가 가라 이렇게 하는 남자는 없어요.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부터 화가 나요. 그러니까 혹시 언제 갈아줄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또 보통은 지금 바쁘시군요. 이거 혹시 언제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언제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좀 이따 해서 1시간 뒤?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1시간 뒤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1시간쯤 지났는데 갈아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보통의 남자면 한 2번 이상은 미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예의 바르게 하려면 그 실내 사다리를 갖다 놓으면 좋습니다. 실내 사다리와 드라이버 갖다 놓고 전등을 옆에 딱 갖다 놓고 좀 갈아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이혼할 마음이 아닌 한은 남편들이 더 이상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더 거절하려면 나 오늘 피곤한데?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제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밑바닥 힘 중에 하나는 집요함입니다. 친절한 집요함. 그럼 다음 주에는 갈아줄 수 있어? 그럼 갈아주지.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알람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캘린더에 몇 월 며칠, 일요일 10시 전등 갈기. 때려놓으면 여보 오늘 일주일이 지났는데 갈아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사실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괴로운 남편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고치는 그 상황에서 제가 너무 괴로운데 그게 남편이 너무 강렬한 습관이라 참 어려웠는데 뭐냐면 이제 물건을 안 버립니다. 이렇게 물건을 안 버리고 이렇게 쭉 늘어나요. 쭉 늘어놓는데 제가 볼 때 3분의 2는 버려야 돼요. 근데 안 버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몰래 버리면 굉장히 화를 내요. 근데 저게 정말 쓸모없거든요. 예를 들면 군대에 있을 때 입었던 우비. 그래서 왜 안 버리냐 했더니 언젠간 입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그때 사지 그래? 이렇게 질 좋은 건 어디서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입었나? 이렇게 여행 갈 때 들고는 간 것 같아요. 근데 입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우비 하나에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물건. 심지어 오늘 아침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느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버리느라고 이제 그 경비하시는 분이 이렇게 들고 갔는데 이렇게 눈이 번쩍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거 새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보 집에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탐내지 마. 아니 이거 새 거 같은데 아니 필요하지 않아 라고 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건을 쫙 늘어놓으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바구니를 큰 걸 사서 여보 이 물건들을 여기다 넣으면 돼? 그거는 괜찮아? 네 괜찮대. 그래서 그 물건을 다 거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알았대요. 정리를 안 하죠. 근데 이제 저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때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정리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혹시 언제까지? 근데 이제 거기에는 남편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물건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리는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러면 일주일? 한 달?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이렇게 했지만 또 저는 이렇게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럼 한 달이면 되겠어? 그럼 이제 이렇게 남편이 약간 이렇게 한 달이나 이 여자가 기다려준다고 이런 마음인 것 같아서 그럼 한 달이 지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냥 그러면 2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뭐 이렇게 뭐 한 달, 일주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좀 뚜껑을 덮어둡니다. 그럼 이제 한 달 기다리는 거죠. 굉장히 집요합니다, 저는. 한 달 뒤에는 여보 내일이 그날이야 라고 하면은 정말 할 수 없이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깁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겼습니다. 얼마나 걸렸나?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혼하느니 이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제일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거는 요청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 해서 안 들어주면 요청하지 않는다. 그리고 점점 더 말을 안 하니까 자, 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내를 참 좋은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정말 편하게 쉬게 해주는, 해달라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은 나름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동상이몽이죠. 자, 그래서 그냥 이혼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괴롭게 사느니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반복해서 요청하세요. 오늘 아니면 내일은 해줄 수 있어, 다음 주 주말에는 해줄 수 있어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그래도 안 하면 그때는 좀 이혼을 고려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3개 중에 한두 개는 합니다. 그리고 3개 중에 한두 개를 해야 또 더 많이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지만 어려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애 아빠를 계속 있게 하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